한국의 어느 맑은 오후, 탁 트인 들판 어디에서나 여러분의 머리 위 1.8m 공기 중에는 미터당 100볼트의 자연 전하가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1.8m 더 올라가면 600볼트가 됩니다. 다시 1.8m 더 올라가면 200볼트가 됩니다. 이 전압은 매일 매분 전국의 모든 도에서 그리고 모든 계절의 고도와 함께 상승합니다. 이 전압은 최초의 전력선이 가설되기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1901년 니콜라 테슬라라는 인물은 단돈 16 영원어치의 재료만으로 하늘에서 이 에너지를 끌어오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한국의 전력 시장은 연간 530조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은 벽에 플러그를 꽂는 대가로 매달 평균 18만 원을 지불합니다. 이는 매년 216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평균적인 주택담보대출 기간인 20년 동안 구리판, 전선, 축전기, 그리고 1.8m 길이의 접지막대 하나로 1901년에 이미 영구적으로 해결된 문제를 위해 전력회사에 무려 320만 원을 바치는 셈입니다. 이 기술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같은 국가기관에 정식으로 접수 및 등록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단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는 특허입니다. 이 특허의 번호는 제685, 957호입니다. 1901년 11월 5일에 출원되어 1901년 11월 5일에 승인되었습니다. 특허명은 복사 에너지 활용을 위한 장치입니다. 기록된 발명가는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금 당장 특허청 웹사이트에서 이 특허를 검색해 모든 단어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기공학자들도 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교육 과정에도 없습니다. 도급업자 교육 매뉴얼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용히 외면당해온 공공기록보관소에 숨겨진 공개 문서입니다. 이 특허에 설명된 내용은 어린아이도 만들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절연 처리된 금속판을 지면에서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두 번째 금속판이나 구리막대를 땅속 1.8m 깊이로 박아 지면에 설치합니다. 전선이 축전기를 통해 이 둘을 연결합니다. 대기 전기장에 의해 발생하는 높이 솟은 판과 땅에 묻힌 접지막대 사이의 전압 차이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전기의 전하가 축적됩니다. 축전기는 그 전하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회로는 이를 방출합니다. 움직이는 부품도 없습니다. 연료도 필요 없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요금 청구서도 없습니다. 도급업자도 필요 없습니다. 허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동네 철물점에서 부품을 사서 이 장치 전체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16영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대기 전기장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측정했습니다. 테슬라의 특허가 출원되고 한참 후인 1915년에서 1929년 사이 서울의 주요 연구재단은 전 세계적인 연구 탐사를 지원하여 연구선을 타고 전 세계 바다를 항해하며 14년 동안 매일 일정한 간격으로 대기 전압을 기록하도록 설계된 장비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이 수집한 데이터는 오늘날에도 지구물리학 교과서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전압 경도는 실제합니다. 맑은 날씨에 흐르는 전류 또한 실제합니다. 전리층과 지표면 사이에 형성된 행성 규모의 배터리인 지구 단위의 전기회로 역시 실제합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연구원, 카리과 같은 우주연구기관들도 1959년에 이 물리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탐사의 이름을 딴 곡선은 오늘날에도 전국의 대학 대기과학 프로그램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구 물리학에서도 가르칩니다. 기상학에서도 배웁니다. 하지만 전기공학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작 이 지식을 실제로 사용할 분야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1900년 테슬라는 제주도에서 워든클리프 탑이라는 프로젝트를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이는 대기에서 에너지를 끌어와 전선 없이 분배하는 무선 전력 전송의 첫 상업적 시연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주요 투자자는 한국에서 가장 막강한 금융가였던 JP 모건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의 철강 산업과 철도 산업을 통합했으며 당시 한국 전력 산업을 훗날 대한민국의 거대 전력 공기업이 될 회사로 통합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워든클리프에 약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수익을 기대했습니다. 1904년 테슬라는 사적인 편지에서 그에게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 편지는 오늘날 서울의 한 주요 도서관 기록 보관소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신이 개발 중인 기술에 계량기를 달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일단 하늘에서 에너지를 끌어오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에너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에 계량기를 설치할 방법도, 지붕 위 공기에 대해 각 가정에 요금을 청구할 방법도, 대기가 이미 무료로 제공하는 자원을 바탕으로 전력 회사를 세울 방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는 불과 몇 달 만에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워든 클리프 탑 프로젝트는 버려졌습니다. 1917년 그 구조물은 철거되어 테슬라의 빚을 갚기 위해 고철로 팔렸습니다. 한국 역사상 유일했던 대기 전력 전송의 대규모 상업적 실험은 요금을 지불하는 고객을 위해 단 1kW의 전력도 생산하기 전에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과학 기술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청구서를 보내지 않으니까요. 테슬라는 다음 39년 동안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10년을 서울의 한 호텔 33층에 있는 3327호 단칸방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남산공원에서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는 가끔 인터뷰를 통해 모든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신문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습니다. 기술자들은 그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1943년 1월 7일 한 호텔 청소부가 침대에서 숨을 거둔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나이 86세였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단돈 53만 원이 있었고 밀린 2년치 호텔 숙박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72시간 이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과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한 정부기관의 요원들이 3327호에 들이닥쳐 테슬라가 그 방에 보관했던 모든 수첩, 설계도, 시제품, 그리고 개인 서류를 전부 압수했습니다. 이것은 뜬 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 압수 사건은 국가정보원에 기밀 해제된 문서 번호 6534305에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들은 서울 강남의 정부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목록화되었고 연구되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지금까지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3년 후인 1945년 대기 전력 수집 기술은 한국의 전기공학 교육 과정에서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한 학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단 한 권의 교과서가 아닙니다. 모든 교과서에서 사라졌습니다.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커이스트, 포스텍,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대기전압 경도와 복사에너지 수집에 대한 장, 절, 혹은 단 한 문단이라도 포함했던 대한민국의 모든 인가된 전기공학 프로그램들이 다음 인쇄본부터 이를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금지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판명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테슬라의 특허를 반박하는 공식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도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정도 없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시도 없었습니다. 단지 교과서에서 그 주제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를 가르치던 교수들은 은퇴했습니다. 새로운 교수들은 이 주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1960년에 이르러서는 이 나라 어느 대학의 전기공학과 졸업생이든 낙뢰 안전에 관한 한 문단짜리 각주를 제외하고는 대기 전기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4년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허는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특허 제685, 957호는 여전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합법적입니다. 여전히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누구라도 이 특허를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의 모든 철물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재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분량의 설계도에는 테슬라가 직접 잉크로 그린 다이어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부품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모든 연결 방식도 명시했습니다. 그는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언어로 그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절연 처리된 구리판을 제작자가 할 수 있는 한 지면에서 가장 높게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 지붕이나 기둥 혹은 나무 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구리판이 높이 있을수록 지면과의 전압 차이는 더 커집니다. 절연된 전선이 구리판에서 구조물을 따라 내려와 축전기로 연결됩니다. 축전기는 축적된 전하를 저장합니다. 두 번째 전선은 축전기에서 1.8m 깊이로 흙 속에 박힌 구리 접지 막대로 이어집니다. 흙, 특히 촉촉한 흙은 이 지구 단위 배터리의 음극 역할을 합니다. 공중에 높이 떠 있는 구리판은 양극에 위치하게 됩니다.
축전기는 이 둘 사이에서 흐르는 에너지를 담아내는 컵입니다. 1901년 물가 기준으로 총 비용은 300원이 채 안 되었습니다. 2026년 물가 기준, 한국의 대형 건축 자재 마트나 철물점 어디에서 구매하더라도 총 비용은 16영원을 넘지 않습니다. 30cm 정사각형의 구리판은 약 5영원입니다. 6m 길이의 1.6mm 절연전선은 약 4영원입니다. 전자부품 상점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기본 전해 축전기는 500원 미만입니다. 1.2m 길이의 구리 피복 강철 접지 막대는 약 4영원입니다.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며 도급업자도 전기 기사도 필요 없고 이 장치의 어떤 부분도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설치 허가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산업계는 1901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전력 공기업과 회사들의 기업적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04년 테슬라의 자금 지원을 철회했던 바로 그 거대 금융 자본과 맞닿아 있습니다. 동일한 가문들, 동일한 은행들, 동일한 이사회들 말입니다. 그들 모두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객들의 집 위 대기 중에 아무도 수집하지 않고 아무도 팔지 않으며 아무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전압 경도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평범한 집주인이 토요일 오후에 이것을 만들어 하늘에서 축전기가 충전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 전기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담론이 영원히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지리산의 청학동 마을처럼 문명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특수 전통 공동체들은 1920년대부터 전력망 없이 생활해 왔습니다. 그들은 전력망에 연결된 적도 없었습니다. 연결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1930년대 농어촌 전기 보급 사업으로 한국의 모든 농장과 마을에 전력선이 깔릴 때 이들 공동체의 어르신들은 이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거절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풍차를 사용합니다. 중력의 압력을 이용해 용천수를 사용합니다. 땅속 1.8m 아래에 천연 저장고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이 이미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을 활용합니다. 테슬라의 안테나는 금속판, 전선, 축전기, 그리고 접지막대가 전부입니다. 이는 자연에 순응하는 그들의 세계관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대기가 이미 내어주고 있는 것을 취할 뿐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청구서도 날아오지 않습니다. 에너지 산업계가 그 어떤 집주인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기를 바라는 진실은 바로 하늘이 거대한 배터리라는 사실입니다. 지구 역시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공간은 전압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최초의 인류가 두 발로 일어서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력회사가 문을 닫은 지 오랜 후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은 누군가가 이 자연의 전원 플러그를 꽂도록 허락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1901년 한 남자가 그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1904년 그의 투자금이 사라졌습니다. 1943년 그의 연구 서류들이 압수당했습니다. 1945년 그의 업적은 교과서에서 조용히 삭제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그의 특허는 여전히 기록에 남아있고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합법적이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125년 전 테슬라가 특허청에 제출했던 정확한 특허 내용, 정확히 4가지의 부품, 그리고 정확한 배선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이 문서를 당장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부품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도급업자나 전기기사 없이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고 뒷마당에서 직접 이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허 번호는 685-957호입니다. 발명가는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날짜는 1901년 11월 5일입니다. 비용은 16영원입니다. 하늘은 이미 충전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오직 전선 하나뿐입니다.